홈팀 브레스트 최근 경기에서 4-3-3을 바탕으로 빠른 템포 전환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아조르크는 제공권과 연계로 전방 버팀목 역할을 하며 세컨드볼 연결에 기여한다. 델 카스티오는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슛으로 위협을 가하지만 순간적 선택이 단조로울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마그네티는 압박과 템포 조율을 동시에 맡지만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가 흔들린다.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흔들리지만 공격 템포가 살아날 때는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이 있다. 원정팀 니스 최근 경기에서 3-4-3을 활용해 안정된 빌드업과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케빈 카를로스는 제공권으로 세컨드볼을 연결하고 보가는 드리블과 컷백으로 측면을 파괴한다. 부다위는 문전 침투와 슈팅 타이밍이 날카롭지만 지나친 의존도가 드러난다. 중원은 압박 회피 능력과 전개가 안정적이나 공격 루트가 반복되면 수비에 읽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원정에서도 흔들림이 적지만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결정력은 제한적이다. 브레스트는 홈에서 빠른 템포로 기선을 제압하려 한다. 그러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위기를 자초한다. 니스는 부다위와 보가의 돌파로 전환을 빠르게 가져간다. 하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브레스트는 델 카스티우의 컷신으로 찬스를 만든다. 니스는 케빈 카를로스의 제공권으로 응수한다. 서로 공격 기회는 오가지만 골망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공방만 이어지며 승부는 갈리지 않는다. 홈팀 시타르트 최근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포메이션은 5-4-1이며 롬베이크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수행하며 활동량이 많다. 피터스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로 활로를 찾지만 마무리에서는 기복이 드러난다. 브리타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이성과의 연계를 만들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지나치게 전진 배치된 수비 라인은 뒷공간을 크게 노출하며 반복적으로 위기를 자초한다. 그래서 초반 압박이 유지되는 동안은 버티지만 순간적인 침투 상황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원정팀 위트레흐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미겔 로드리게스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으로 득점 기대치를 높인다. 블레이크는 발 빠른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자원이다. 옌센은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진 패스로 공격 전환을 지휘한다. 특히 블레이크의 침투와 옌센의 전개가 맞물리면 상대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위트레흐트는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며 공격 패턴을 다채롭게 전개할 수 있다. 전반에는 시타르트가 압박 강도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순간 뒷공간은 위험하게 열리게 된다. 위트레흐트는 옌센의 빠른 전환 패스와 블레이크의 침투를 결합한다. 미겔 로드리게스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까지 가져가면 경기 흐름은 단숨에 기운다. 시타르트는 전방 압박이 풀리면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구조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공간 노출은 더 심해진다. 결국 안정적인 전술 효율성은 위트레흐트 쪽으로 확실히 기울 가능성이 크다. 홈팀 우디네세의 최근 경기에서 브라보와 데이비스 콤비 의존도가 뚜렷하다. 포메이션은 3-5-2이며 브라보는 폭발적인 돌파와 개인기로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든다. 데이비스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하며 박스 안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칼스트렘은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진 패스를 뿌려 두 축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한다. 특히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에너지가 배가 되며 브라보 데이비스 루트가 더욱 직선적으로 살아난다. 원정팀 AC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히메네스는 순간 침투로 박스 안에서 기회를 노린다. 풀리식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스위칭 플레이로 전개에 변화를 주지만 예측 가능한 패턴이 반복된다. 모드리치는 경험과 패싱 능력으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지만 지나치게 점유율 위주로만 운영되는 단조로움이 있다.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지며 상대가 패턴을 읽는 순간 대체 루트를 찾기 어려운 약점이 드러난다. 원정에서는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된다. 우디네세는 브라보의 개인 돌파와 데이비스의 제공권이 결합하며 밀란 수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칼스트렘의 전진 패스가 매끄럽게 이어지면 이선 침투와 연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린다. AC밀란은 모드리치와 풀리식 중심 전개로 흐름을 잡으려 하지만 패턴이 읽히면 전개 속도가 떨어진다. 특히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빌드업이 끊길 경우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 노출이 커진다. 그래서 우디네세는 직선적이고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루트로 경기 전체를 흔들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홈의 에너지와 압박 강도가 유지되며 상대 수비 집중력이 무너질 수 있다. 결국 결정적인 한 방은 우디네세 쪽에서 먼저 터질 가능성이 크다. 홈팀 풀럼 최근 경기에서 전방 압박과 수비 간격 조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무니스는 포켓 공간 침투와 제공권으로 상대 센터백을 괴롭힌다. 이어비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환 패스를 이어주며 공격 템포를 한 박자 끌어올린다. 루키치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전개에 안정감을 더한다. 측면 윙백의 오버래핑과 무니스의 침투가 맞물리면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가 쉽게 만들어진다. 원정팀 브렌트퍼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티아고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한다. 샤데는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가 강점이지만 최종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다. 담스고르는 컷인 움직임으로 변화를 주지만 득점 완성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좌우 풀백이 전진했을 때 뒷공간 노출이 잦아 침투형 공격수를 상대할 때 불안하다. 특히 후반부에는 체력 저하로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동시에 떨어진다. 풀럼은 무니스의 포켓 침투와 이어비의 연계로 초반부터 박스 안 압박을 강화한다. 그리고 루키치의 전진 패스가 이어지면 공격 전개가 빠르고 단순해진다. 브렌트퍼드는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풀럼의 압박 밸런스를 넘기 쉽지 않다. 또한 뒷공간 리스크가 반복되면 수비 라인이 점점 무너진다. 그래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풀럼의 공격 루트는 더욱 다양하게 열린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단조로운 전개와 마무리 부족으로 반전 카드를 찾기 어렵다. 결국 체력과 전술 효율성 모두 풀럼 쪽으로 쏠리는 흐름이다. 이 매치는 풀럼이 홈에서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발렌시아 최근 홈에서 빠른 전개로 초반 기세를 잡으려 하지만 수비 간격 붕괴가 약점으로 드러났다. 포메이션은 4-4-2다니 라바는 폭발적인 돌파와 크로스로 직접 위협을 가한다. 페펠루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하비게라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 전환에 기여하지만 강한 압박에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공격은 날카로우나 뒷공간 노출이 반복될 경우 리스크가 커진다. 원정팀 빌바오 포메이션은 4-2-3-1, 니코 윌리엄스는 측면에서 스프린트로 상대를 제치며 직접 슈팅까지 노린다. 알렉스 베렌게르는 컷백과 패스로 이선 자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산나디는 중원에서 압박과 빌드업 전개를 동시에 해내며 공격 시 수적 우위를 더한다. 빌바오는 강한 압박과 측면 전개로 상대를 흔들지만 과감한 전진이 실패할 경우 뒷공간이 취약해진다. 원정 부담이 있지만 최근 템포 유지 능력은 안정적이다. 발렌시아는 초반 홈 기세를 앞세워 빠른 전개와 돌파로 주도권을 노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비 간격 노출이 문제로 드러난다. 빌바오는 강한 압박과 측면 돌파로 맞불을 놓으며 기회를 창출한다. 그런데 발렌시아도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뒷공간 커버에 집중한다. 후반 들어 양팀 모두 체력 소모가 커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다. 결국 골문 앞에서 세밀함이 부족해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공방은 이어지지만 균형은 끝내 깨지지 않는다. 이 매치는 팽팽한 무승부로 귀결될 그림이 뚜렷하다. 홈팀 브레다 최근 홈에서 강한 압박과 템포 조절을 보여주고 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반호이동크는 문전에서 침투와 마무리로 항상 득점 기대감을 높인다. 타르비티에는 직접 프리킥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다. 나소는 이선에서 압박과 연계를 동시에 소화하며 리듬을 이어준다. 하지만 전체 공격 패턴이 호이동크와 세트피스에 집중되면서 루트가 단순해질 때는 효율이 떨어진다. 원정팀 헤라클레스 최근 원정 경기에서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쿨레노비치는 제공권은 강점이지만 압박에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반 기스트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능력이 있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뒷공간에 허점을 남긴다. 브룬스는 빌드업과 간수 능력은 있으나 빠른 템포 경기에서 패스 선택이 늦다. 그래도 강한 압박을 버텨내는 순간 단순하지만 위력적인 역습 루트는 여전히 살아있다. 브레다는 호이동크의 마무리와 타르비티에의 세트피스를 앞세워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공격 루트가 단순해질 경우 상대 수비 블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다. 헤라클레스는 수비 불안에도 불구하고 전환 한두 번에서 위협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브룬스가 압박을 버티며 연결만 해낸다면 쿨레노비치의 제공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양팀 모두 찬스를 만들지만 마무리의 날카로움이 부족해 득점 효율은 제한적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전술 단조로움이 겹치며 경기 템포가 루즈해질 수 있다. 결국 공격은 번번이 막히고 양쪽 모두 골망을 크게 흔들지 못한 채 균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흐름은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다.